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, 인공지능, 특히 챗 GPT 같은 도구들이죠. 이게 우리 생각이나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뉴요커 기사도 있었고 해커뉴스 토론도 흥미로웠고요. AI 덕분에 진짜 편해진 건 맞는데 혹시 우리 생각이 다 비슷해지는 건 아닌가?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정말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. AI 도구들이 주는 편리함 분명 크죠. 근데 그 대가로 뭐랄까 우리 인지 능력이나 문화 다양성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? 이게 참 고민입니다. 네, 그럼 바로 그 MIT 연구부터 한번 볼까요? 2023년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실험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에세이 스타일 에세이 쓰기. 재밌는 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. 그냥 자기 머리로만 쓴 그룹, 구글 쓴 그룹, 그리고 챗 GPT 쓴 그룹. 그리고 다들 뇌파 측정 헤드셋을 썼다는 것도 좀 신기했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. 챗 GPT 쓴 그룹 있잖아요. 네. 그 그룹 내 활동이 제일 낮았대요. 특히 창의성, 작업 기억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, 그 연결성이 확 떨어졌다는 거죠. 알파 파동, 세타 파동 이런 거요. 네.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쓴 글인데도 내 글 같지 않다. 내용 기억 안 난다.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하니까요. 이게 편리함 뒤에 숨겨진 걸까요? 바로 그 인지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원래 하던 힘든 생각 과정을 대신 해주니까 정작 그 일을 하던 우리 뇌는 좀 덜 쓰게 되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계속 쓰면 길 잘 못 외우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특정 능력을 덜 쓰게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셈이죠. 내 활동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 자체도 문제였어요. MIT 연구에서 보면 챗 GPT 그룹 에세이들은 뭐랄까 비슷한 단어, 비슷한 아이디어만 계속 쓰더래요. 아, 획일화되는 경향. 네, 진정한 행복이 뭐냐 물으면 다들 경력, 성공 얘기하고 기부해야 하냐 물으면 다 찬성하고 진짜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. 네, 그렇죠. 연구진 표현이 딱 맞아요. 모든 것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느낌. 그게 코넬대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. 맞아요. 코넬대 연구도 비슷해요. 미국이랑 인도 사용자들한테 각자 문화에 맞게 글 써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챗 GPT 도움 받으니까요. 글이 점점 서구적이고 평균적인 내용으로 비슷해지더래요. 네, 평균적인 모습으로요. 문화적 특색은 줄어들고. 피자, 크리스마스 이런 것만 자주 나오고 지역색은 사라지고 세밀한 묘사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. 음, 이 획일화 현상,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우선 AI 모델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잖아요. 근데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지배적인 문화, 주로 서구 문화 기준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결과물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.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 문제군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제안하는 그럴듯하고 안전한 답변들 있잖아요. 거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사용자도 모르게 약간 최면 걸리듯이 자기 생각이나 표현 방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최면 효과요? 좀 무서운데요? 네,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이게 결국 당신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다양성 문제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. 개인의 독특한 목소리가 약해지고 그게 모이면 결국 문화 전체의 다양성도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반론도 있었어요. 해커뉴스 토론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네,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? 어떤 사람들은 진짜 디지털 격차는 AI 쓸 줄 아냐 몰라가 아니다.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냐 없냐?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아, 그 말 일리 있네요. 이미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AI가 진짜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이제 막 배워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생각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. 이런 우려였죠. 네, 맞는 말 같아요. 도구는 도구일 뿐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. 반면에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은 원래 깊게 생각 안 했어. 그러니까 AI 나와도 큰 변화 없을걸?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. 하하, 그것도 좀 뼈 때리는 말이네요. TV 나왔을 때도 소셜미디어 나왔을 때도 똑같은 걱정했었다.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. 당신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 음, 과거 미디어랑 AI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고 봐요. 결정적인 차이는 AI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출력,
그러니까 결과물까지 직접적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동질화시키는 거죠. 아, 입력과 출력을 모두 건드린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동질성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. 특히 상업적인 AI들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 위험을 줄이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의도적으로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평균적인 결과물을 선호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이게 자칫하면 현실을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뭐랄까 편집하거나 저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 네. 물론 아까 MIT 연구 표본수가 좀 적다는 지적처럼 개별 연구 결과의 한계점 같은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고요. 네,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AI가 확실히 효율성은 엄청 높여주는데 동시에 이게 어쩌면 우리 생각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창의성은 무뎌지게 하고 결과물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. 그렇죠. 결국 AI라는 건 우리가 주는 데이터, 우리가 하는 질문 속에서 배우고 발전하는 거잖아요. 만약 우리가 별다른 비판적인 고민 없이 그냥 AI가 제안하는 그 쉽고 평균적인 길만 계속 따라간다면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 생각의 다양성을 좁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?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면서 당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목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? 이제 그 고민은 당신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